이거 대수 해놓으면은 고1 과정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폭이 확 넓어져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딱 한번 배웠니? 친구? 선행 어디까지 해봤니 혹시? 다 했네. 하고 나니까 앞에 과정이 어때? 훨씬 편하잖아. 이걸 왜 배우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현진명이라고 하고요. 여기 대부분 수학 선생님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신데 저만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수업이 그 대수입니다. 아마 이걸 들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조금 하실 거예요. 이거는 편제표를 보시면 이제 2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업을 일단 열어놓은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애들 불안감 때문이에요. 안 해놓으면 불안하니까 친구들 다 했는데 나만 안 했어. 뭐 시험 칠 때 막 쫄려. 아 이번에 중간고사 잘 봤는데 내년 되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힘드니까 또 외대부고는 잘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불안감 해소하라고 일단 첫 번째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거 대수 해놓으면은 고1 과정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폭이 확 넓어져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한번 배웠니? 친구? 선행 어디까지 해봤니 혹시? 다 했네. 하고 나니까 앞에 과정이 어때? 훨씬 편하잖아. 이걸 왜 배우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나면 1학년 수학 능력이 이제 훨씬 이제 향상이 되는 거다. 애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나 이게 중간에 이제 마음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고사 치고 나면 나 망했어 엄마. 나 정시 볼 거야. 수능 볼 거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나 고1 수학 버릴래. 하지 말고 너가 수능 보려면 수원 수투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대수 미적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해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제 제가 이게 대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수업을 연 이유인데 학생들이 습관을 조금 잡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장 내신 시험을 봐야 되는 이제 공수 1, 2 이거 할 때는 애들이 수업 듣느라고 바빠요. 근데 제 수업 이제 1년 뒤에 볼 거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이게 약간 제 자랑이긴 한데 올해 제가 고3 학생들을 15명 가르쳤는데요. 일단 저기 관동대 카톨릭 관동대 의대 1명 갔고요. 서울대 1명, 연대 1명, 고대 2명 갔어요. 그리고 조금 못하는 애들이 이제 뭐 가천대나 인하대 이 정도까지 가긴 했는데 그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했는지 또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잖아요. 애들이 학업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조언까지 같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해서 수업 비어 있을 때 놀지 말고 하고 나서 뭐라도 하나 배우고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고 공부를 했는지 이걸 알려드리는 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전해주는 게 이제 또 강사로서의 제 역할이니까 그걸 위해서 일단 수업을 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딴소리를 너무 많이 했는데 수학은 당연히 잘 가르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시대인재 아시죠? 한때 시대인재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고등부에서 강의를 했고요. 이건 이제 제가 뭐 큰 건 아니고 등급별로 이제 전략을 짜는 건데 외대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학생이라면 이제 대부분 문제 해결 능력에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뭐 아예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친구도 있고 제일 큰 게 이제 계산 실수예요. 중학교 때도 항상 혹시 100점 못 받은 적 있니 친구? 한 번? 왜 틀렸어? 그분 전부 다 계산 실수예요. 뻔해요. 근데 계산 실수는 저는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가 계산 실수를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뭐 예를 들어 부호 실수를 계속한다. 지수를 쓰다가 잘못한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로그 표현하거나 거듭 제곱근 표현하면서 숫자 잘못 쓰는 그런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 다들 겪으셨을 수 있는데 1번 문제를 틀리는 사람이 존재하죠.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수로 틀리는 거예요.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와서 두드려 맞아요. 1번을 왜 틀렸냐고. 그럼 이제 두드려 맞을 건 두드려 맞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너가 이걸 왜 틀렸을까? 이런 거를 잡아주는 거고 시간 부족이 아마 또 제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고1 과정에서 제일 큰 이슈예요. 이거는 중학교 때는 시간 부족한 일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시간 부족한데
이거는 이제 뭐 대치동 선생님들하고 뭐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간을 단축시키는 테크닉들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번에 뭐 수업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고3 모의고사였는데 이제 좀 많이 바뀐다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뭐 킬러를 배제하니 뭐 하면서 12번 문제에서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근데 그런 게 약간의 테크닉 그 수원 문제거든요. 애들 제 수업 들으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 12번 1등급 받는 고3 애들도 푸는데 막 10분, 15분, 20분 걸려서 아 망했다 했던 문제인데 확실하게 저는 3줄 안에 풀어줄 수 있어요. 이런 테크닉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부족을 해결해 줄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제가 바뀌는 건데 노베이스는 이제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학생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외대부 보면. 그 4, 5등급이면은 이제 같은 학교 내에서라도 보더라도 이제 계산 실수가 매우 많은 거죠. 계산 실수가 많다는 건 반복이 안 된 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뒤에 손정환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얘기해 주실 건데 저랑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걸 잡아줄 거고 2, 3등급 애들이 이제 와서 하는 소리 100% 시간이 모자랐어. 계산 실수야. 이게 없어야죠. 이게 없어야지 당연히 1등급이 돼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1등급 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 자체를 잘 하는 겁니다. 수학 자체를 잘하는 게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학원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학원에 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할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게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2학년 때 시험을 보는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1년 동안 그 1학년 과목에 공부를 하고 기초를 쌓으면서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이거에 대한 걸 분명히 해야 될 거고 다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때 너희 학교에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 너희 기출은 이런 형태가 나왔어. 너희 학교 선생님은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너희한테 이런 문제를 낸 거야. 라고 이제 할 거고 이건 제가 할 거니까 학생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수업 과정은 앞에 손정환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게 조금 더 뒤에 해주실 그걸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성적표 시험 볼 때마다 다 뽑아요. 다 엑셀로 뽑아가지고 필요하면 어머니들께는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학원에 와야 보내드리고 애들별 성적표를 이게 따로 보내드리거든요. 이제 딴 애들 거 다 보여주기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애들은 이걸 틀렸는데 나는 뭘 주로 틀렸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보여주시겠지만 메타인지라는 것도 시킬 거예요. 나는 맞았다 생각했는데 틀렸거나 틀렸다 생각했는데 맞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당연히 다 될 거고요. 과제학 뭐 오답 노트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여기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어요. 시중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도 되게 놀랐는데 그걸로 오답 노트는 좀 더 효율적으로 반복이 될 거고 수업 영상 당연히 어딜 가나 요즘 다 제공하는 거죠. 복습 필요할 때 특히 기숙사 들어가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거나 일 때 얼마든지 영상 통해서 복습할 수 있고 당연히 톡을 통해서도 나중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방학 특강이라서 방학 특강 끝나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연락 계속 하거든요. 이후에도 연락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보고 의사소통해도 좋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저도 밖에서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원장님께서 뭐 대치동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치에도 있었고 목동에도 있었고 저 외곽 지역 송도에도 있었어요. 아까 이제 대학 보낸 거 말씀드린 건 대치에서 그렇게 보낸 거 아니고요. 송도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님들 생각에서도 솔직히 분당보다 송도는 조금 학군지로서 보면 미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도 선생이지만 학생 본인이에요.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성적이 나오고 어떤 태도로 공부하냐 거기서 이제 성적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집에서 가까운 거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거지. 차에서 시간 낭비하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온 이유도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학생들한테 그 마인드를 주입시켜주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또 이제 계획을 못 세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 하루를 복습부터 하자. 내가 공부 계획을 세워서 뭐 플래너를 쓰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일단 일기부터 쓰자. 너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무슨 공부를 했고 이런 걸 하나씩 잡아주다 보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제 학생의 태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학원에서 주는 컨텐츠예요. 쓸모없는 문제 계속 풀리면은 애들한테 시간만 낭비잖아요.
그 컨텐츠에 있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이 학원에 있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컨텐츠를 주고 있다고 믿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번에 이직했어요. 여기 그냥 전임으로 왔습니다. 철학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요. 원장님이 설득해 주셨고. 그래서 콘텐츠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부 관련해서도 수학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앞에는 질문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설명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희 소통을 많이 하고 수업을 하고 수업에서도 막 혼자서 막 떠들고 막 하는 것보다는 애들이랑 하나하나 대화하는 게 편해서 대형 강의보다는 이렇게 좀 더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인원들 데리고 소통을 계속하는 게 좀 편안해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든지 하시고 만약에 한마디로는 좀 그렇다 상담을 좀 하고 싶다 하면 학원에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전임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현장 상담도 이제 가능할 겁니다.